80평생 일군 정원을 떠나며 비로소 깨달은 것들. 안녕하세요. 가을의 문턱을 알리는 아침 햇살이 창가를 따스하게 비추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함께 열 스토리 도우미입니다. 여기 흙냄새와 꽃향기가 가득한 이야기 한 편이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낡은 집과 정원을 떠나야만 하는 80살 할아버지의 마지막 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번잡한 도심 속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골목 끝자락에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이 낡은 기와집은 할아버지의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는 그가 아내와 함께 평생을 가꾼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이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내가 아꼈던 장미덩굴로 다가가 밤새 맺힌 이슬을 조심스럽게 털어줍니다. 밤새 추웠지? 그래도 잘 잤는가? 마치 아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듯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합니다. 이 정원은 단순한 꽃밭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부의 살아있는 역사책이자 땀과 사랑으로 써내려간 한 편의 서사시였습니다. 저쪽의 큰 감나무는 아들이 태어난 해에 심은 것이고, 화단의 작약은 아내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뿌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꽃 하나, 나무 한 그루에 부부의 젊은 날과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수많은 계절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정원은 할아버지에게 남겨진 아내의 온기이자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고요한 성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석 씨가 찾아오는 날이면 정원에는 어김없이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들은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가 계단도 많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집에 혼자 사는 것을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실버타운,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물리치료실도 있고 식사도 다 챙겨주고 친구분들 사귀기도 좋고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마당에 흙만 갈아엎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여긴 이제 너무 낡았어요, 아버지.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이 흙에 묻힐 거란 말이다. 내 어미가 이 정원에 있고 내 평생이 여기에 있는데 나더러 어딜 가란 말이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정원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아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앞에서 아들은 그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할아버지의 시간도 그가 사는 집도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가을 장마에 결국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뚝
뚝 안방 구석으로 떨어지는 낙수는 마치 할아버지의 성벽에 생긴 균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지붕에 올라가 보려 했지만 수시는 무릎 때문에 사다리를 오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를 치려다 순간 현기증이 돌아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야속한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애가 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실버타운 브로셔를 들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이건 아버지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넘어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아들이 내민 브로셔를 밀쳐냈습니다. 매끈한 종이 위에 인쇄된 편리하고 안전한 아파트의 모습은 그에게는 흙냄새도 바람 소리도 없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나는 아파트 같은 닭장에서는 하루도 못 산다. 내 친구들도 다 거기 들어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 떠났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거기는. 부자의 갈등이 깊어지던 그 즈음 할아버지의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시끄러운 아이 울음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부산스러움이 할아버지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성벽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아들에게 느끼는 서운함과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낯선 이웃에 대한 경계심. 할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외로운 섬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정원에서 꽃과 나무에게만 말을 걸 뿐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밤늦도록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에 미처 들여놓지 못한 국화 화분이 마음에 걸려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은 평소보다 훨씬 미끄러웠습니다. 그가 화분을 들어 올리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왼쪽 발목에서 찌르르 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빗물은 점점 그의 옷을 축축하게 적셨고 싸늘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거대한 무력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단단했던 그의 성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는 의식마저 희미해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옆집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밤새 우는 아기를 달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옆집 부부가 담을 넘어 달려왔고 아들의 전화번호를 물어
119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 민석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목이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한동안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병실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깎은 사과를 내밀며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옆집에서 전화 왔을 때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한 줄 알고 만약 옆집 사람이 못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비 오는 마당에서 아버지가 밤새도록 혼자 저는 아버지가 짐이 되거나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버지를 잃을까봐 매일 밤 잠을 설칠 만큼 무서워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평생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할아버지의 단단했던 고집과 자존심을 한순간에 녹여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잃고 싶지 않아서 붙잡으려 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투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알았다, 그만 울어라, 인석아. 아비보다 먼저 울면 쓰는가, 내 말대로 한번 가보자꾸나. 내가 좋다는 그 집, 그것은 패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받아들인 한 아버지의 깊고 따뜻한 이해였습니다. 퇴원 후 할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복도를 오가는 활기찬 노인들의 모습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네모반 듯한 주차장과 회색 건물뿐. 흙 한 줌, 풀 한 폭이 없는 풍경에 할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 동안 말이 없이 정원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저 감나무는, 저 장미 덩굴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나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은 마치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의 시름을 알아차린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옆집의 젊은 부부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정원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아장아장 걸어와 가장 붉게 핀 장미꽃을 향해 작은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고. 그 모습에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장미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아이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이가 할아버지네 정원을 너무 좋아해서요.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다 가져갈 수는 없지. 하지만 뿌리를 옮겨줄 수는 있지 않을까? 내 지식과 마음을 나누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정원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옆집 젊은 아빠를 불러 정원의 일부를 이식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아꼈던 장미 덩굴의 뿌리를 조심스럽게 파내어 아들이 사온 커다란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작약과 국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가장 튼튼한 뿌리들만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무들은 옆집 부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젊은 아빠에게 감나무 가지치기 하는 법을 알려주고 봄에 어떤 걸음을 주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신기한 듯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정원의 흙을 파내고 뿌리를 옮겨 심는 과정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희망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일부를 새로운 땅에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옮겨 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삿짐은 단출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손때 묻은 앨범,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보물인 커다란 화분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원을 한번 둘러보고 감나무를 가만히 쓰다듬어 준 뒤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실버타운의 새 집은 낯설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향의 베란다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화분들을 베란다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회색 비치던 베란다는 순식간에 할아버지의 작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베란다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았습니다. 흙의 마른 정도를 살피고 잎을 닦아주고 사랑으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걱정했던 장미 덩굴에서 작은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찾아와 아버지의 작은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고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부자의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옆집 젊은 엄마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가 빨갛게 익은 감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이 정말 달아요. 내년에 또 열리면 꼭 가져다 드릴게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베란다로 나가 아내의 장미 화분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정원이 저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잘 자라고 있구려. 장소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었구려. 집이란 게 그저 땅과 건물이 아니었어.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원은 흙과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기억과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삶은 새로운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이제 베란다의 작은 정원에서 새로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계절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봄의 시작이었습니다.